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국민청문회라는 것을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배추가 등장을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추가 검증하겠다는 건데요. 이 모습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외로 전 이 부분도 꼭 우리가 김민석 후보자를 부적격 판정하고 배추가 이렇게 놓여져 있네요. 사실 저 배추가 뭐 죄도 없는데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배추한테 상당히 미안하고 배추 농사에 투자하는 분을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만나보거나 들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뭐 투자를 해갖고 돈을 다달이 얼마를 받고 하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농민과 배추도 동원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유학 비용 450만 원을 배추 투자를 통해서 받은 수익금이라고 했을 때 그 상황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실소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강성필 의원님 우스갯소리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왜 워런 버핏은 한국에 배추 투자 안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연수익률 27%의 배추 투자라면 저희도 어렸을 때 배추 농사 졌는데 벌써 강남에 빌딩 몇 개는 지었을 겁니다.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돈 거래와 관련해서 수상한 돈 거래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은 해명한다고 하는데 해명할수록 국민적 눈높이에 그것이 맞는 해명이냐 설득력이 있느냐 이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배추를 놓고 배추 투자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배추 투자 하는 사람들은 배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좀 소상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런 자리를 마련한 거죠. 네, 민주당은 어떻게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워렌 버핏이 왜 배추 농사에 투자 안 했냐면요. 네. 이분 은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일명 밭대기라고 해가지고 이 배추가 태풍이 오거나 폭염이 오면은 생산량이 줄어가지고 이게 배추값이 폭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여름에 겨울에는 해남에 가서 사시사철 이 배추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기에 대해 수익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뭐 그런다고 해서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여기에 직접 투자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김민석 후보자가 뭐 불법 자금으로 뭐 곳간을 채웠습니까? 그래서 그 곳간 열어보니까 통장에 6천만 원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직 총리들 어떤 분은 4년 동안 회의 4번 가가지고 한 20억 가까이 받고 어떤 분은 1년에 6억 받고 어떤 분은 월 3천만 원 정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인사청문회에 나왔지만 저희 민주당은 과거에 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총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좀 협치 차원에서 좀 관대하게 좀 관용을 베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럼 전 정말 묻고 싶습니다. 2억 내서 450만 원 받아줄 수 있으니까 배추 투자하겠다고 하시면 강성필 의원님 갖고 있는 돈으로 배추 투자하시겠습니까? 저거 믿을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해서 하시겠어요? 일단 저는 2억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막 공인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수익을 올리는 분도 있더라라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김민석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는 참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하면서 지금 국회에서 철야 농성 중입니다. 웰빙 김밥, 선풍기, 바캉스 논란도 있었는데요. 어제 이 자리에는 김 후보자가 찾아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간식하시는 건 아니지? 아니, 간식하지 마. 다시게도 안 내려올 거잖아. 그래, 확실히. 우리 유관성이 이래. 나경원 의원님이 원래 좀 자료 좀 내요, 자료 좀. 우리 자료를 다 드렸어요. 근데 그걸 안 보시더라고, 몇 시간 중요세 동안. 자료 안 냈다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 빨리 자료를 내세요. 다 안 나들을 해가 안 자료를 고생을 안 하셨어요. 내셨다고 우리 당 무슨 고생을 했어요. 자, 수고. 네, 김민석 후보와 나경원 의원. 설전이라기보다는 조금 유쾌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둘의 관계가 좀 친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동기인가요? 네,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라는 사실은 뭐 많이 알려진 일이죠. 네. 어제 사실 저도 나경원 의원이 농성하는 장소에 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굳이 저 자리에 와서 이런 이야기 하실 게 아니라 우리 당이 요구한 자료 제출이나 하셨었으면은 저런 것도 화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더군다나 마지막에 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모습 여유로워 있잖아요. 보여요. 예. 그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은 김민석 후보자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유로워 보이겠지만
김민석 후보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장면을 굳이 연출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굳이 연출하려고 했던 장면인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자면 우리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과거에 친분이 있었던 사이 아닙니까?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또 서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앞에서는 또 가끔씩 으르렁거릴 때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또 사석에서 보면 또 그렇게 실제로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민석 의원과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제 대학 동문이기 때문에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저렇게 담소를 나누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저런 모습들을 통해서 김민석 후보자는 나름대로 이제 달래려고 하는 저는 그렇게 봤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또 안 좋게 봤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찾았다고 합니다. 저 자리를 한마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또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쓴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친한계에서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약간 저는 좀 생각은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대여 투쟁 방법으로서 저 방법을 택한 건데 저게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캉스 농성이냐 이런 식으로 치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대상은 분명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일 텐데 국민의힘 의원이 저렇게 농성하는 것에 대해서 바캉스 농성이다 이런 식으로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아냥되는 것은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할 것 같고요. 김정혁 전 최고도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는 했지만 저는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외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실정에 대해서 더 많은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도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어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떠나면서 국민의힘 개혁 점수는 몇 점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혁신 움직임을 점수 흑점으로 한다면 개혁에 대한 점수를 말씀드리면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빵점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의 그 혁신안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본인의 서운한 감정을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화두 자체는 우리 당의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화두를 던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더군다나 지금은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굉장히 지도부가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의원들이 갖고 있는 이른바 의원 내의 원심과 당원들이 갖고 있는 당심 또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민심의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화와 쇄신, 혁신이 가속화되려면 전체적인 당심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대표가 나와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쇄신의 방향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와 쇄신하겠다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것에 따라서 지금은 빵점이지만 나중에 이 점수를 80점, 90점으로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송원석 대표 이제 비대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모습은 어떻게 움직일 걸로 보십니까? 좋게 말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왜? 지금 빵점이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수 올라갈 일만 남았고 그런 면에 있었을 때 좀 희망적이죠. 근데 오늘 아침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했던 말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혁신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혁신을 바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네.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혁신해야 된다, 우리 편해야 된다라고 말만 하고 진정으로 이걸 바래서 이걸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가 차후에 쇄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 지금은 빨리 공정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상 낮은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당내외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당분간 이 지속될 송원석 비대위 체제 돌파구가 마련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